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 막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늘 아침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도 잠깐 아침에 플러스가 나섰다가 조금 지나서 마이너스로 좀 진행이 많이 됐죠. 어제 이 시간 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확대되는 마이너스 한 50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마이너스 한 40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코스피의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도 변동성만 보면 뭐 어제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침에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찍었다 이렇게 순간이 되는 순간 바로 빠지기 시작해서 플러스 30에서 지금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25가 됐으니 어제보다 어떻게 보면 충격이 더 심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만만치 않은 또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보다 분위기가 좀 우울하죠, 그죠? 아침에는 어저께 빠졌던 거 오늘 반 이상 만회한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단지 10분일 뿐이에요. 10분만 그랬고 그 뒤로부터는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뭐 일부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군들만 좀 특별히 강하다 이런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없네요. 네. 자, 인사 주신 여러분 감사한데요. 제가 한 11시까지는 어쨌든 준비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가지고 11시부터 11시 한 반까지는 가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뭐 주실 거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오늘 제가 주제를 관세 협상이 끝이 보인다 이렇게 주제를 삼아봤는데 오늘 아무래도 뭐 바로 이웃국이기도 하고 뭐 관세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끝났다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서 관련주들 산업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도가 커진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살아도 움직이는 것들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의 그 관점들이 시장에 그나마 좀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목표 지점에 가면 얼마나 좋으냐마는 우리가 지금 사실 엄청나게 오른 장을 봤는데도 2,400대 이하에서 놀다가 3,200대를 봤는데도 여전히 고민이고요. 이렇게까지 오면서 내가 어떻게든 바득바득 참았는데 요 며칠 또 2, 3일 조정받는 동안에 계좌가 또 녹네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수는 별반 빠지지 않았죠. 사실 3,200에서 오늘 빠졌다고 해도 3,150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뭐 그 차이가 한 6, 70포인트밖에 더 되나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2%에서 3% 내외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내 계좌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뭐 10% 이상 밀려 있기도 하고 그 이상 밀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시장 지금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인기 종목에 몰빵 쳤거나 비중이 워낙 높아요. 뭐 지금도 플러스 내는 정도? 그런 종목의 흐름을 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요새 사실 지수만 버텼지 개별주들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내려가는 게 훨씬 많잖아요. 지수가 아까 보합일 때도 내려가는 게 월등하게 많았었는데 지금 뭐 지수가 밀리니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미 고점을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 장세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3,500 본다, 4,000 본다 이렇게 막 하면서 삼성전자가 7만 원 붙는 상황까지 보면서
기대값을 막 크게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은근히 안쪽으로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 좀 터져 있는 상황에 이미 터져서 내려가는 종목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고, 예, 그 외의 것들은 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단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웬만한 기업들 중에 흔히 말해서 비싸다 싸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뭐 그게 이제 비싸다 싸다가 항상 사람의 눈이 주관적이잖아요. 예, 퍼가 100일 때도 미래를 생각하면 싸다고 하는 이기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고 퍼가 3, 4밖에 안 되는데도 얘는 뭐 성장성이 없으니까 3, 4도 그냥 감지덕지야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사실 종목 이게 진짜 손바닥 뒤집었다 엎었다 할 정도의 그런 잣대라는 거죠. 증권시장 이런 데가 뭐 누가 법으로 정한 그런 P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이거에 규격에 맞게 맞아야 돼.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이게 뭐 무한대로 자의적으로 아니면 타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당할 수 있는 쪽이 증권시장이거든요. 뭐 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느 정도 PR 값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다수, 그러니까 대다수니까 일부는 아닌 것도 있겠죠. 걔네도 뭐 진작에 안 올라가지고 퍼가 5배도 안 나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흔히 말해서 IT라든가 뭐 BT는 더 할 거고 싸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나요? 다 비싸죠. 제가 봐서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래도 쌉니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관적으로 싸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성장할 거니까 앞으로 미래 벌어들일 순위가만 해보면 지금 주가 여전히 쌉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수는 있는데 누가 봐도 최근 주가와 이제 실적을 지금 현재 맞닥뜨려서 놓고 보면 뭐 대충 보면 뭐 시장의 퍼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0배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싸다고 볼 수는 없죠. 결국 다 비싼데 여기에서 이제 더 가냐 마냐 이런 이제 악유가 계속 있는 것뿐 제가 봐서는 어쨌든 비싸요. 예, 비싼 건 맞습니다. 예. 자,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서는 관광 쪽이 그래도 뭐 조정 받아도 며칠 지나면 또 신고가니까 이런 쪽이 그래 편할 것 같아서 대한항공, 서부트럭터미널, 롯데관광개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사이버 보안 이슈가 꽤 또 심각하다 글로벌리하게 미국과 독일의 뭐 공공기관들도 피해를 받았다 할 정도로 정보들이 좀 털렸다 이런 얘기들 나와서 뭐 그중에 하여튼 센지랩 정도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저께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눌림목이지만 여전히 실적이라든가 뭐 내방하는 관광객의 어떤 숫자를 감안해 봤을 때 뭐 피부 미용 쪽과 관련된 수수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관광개발 뭐 관광 관련주 이렇게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을 호재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요새 어때요? 새 정부 정책으로 상법 개정까지 된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레벨이 의외로 지금 뭐 물론 정기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고 하니까 그렇지만 막 설왕설래만 많지 뭐 제대로 일관성 있게 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거기다 최근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촌을 위해서 맞는 정책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좀 생겼다는 얘기들이고요. 자, 상호관세 유예는 뭐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호관세 이제 막바지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과 뭐 어제 밤 사이에 필리핀처럼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이제 협의 부분들이 지금 완료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나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뭐 본격적인
새 정부 인사와 이제 협상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 생각에 7월 말까지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최근에 발언들 보면 아시겠지만 25% 맞고 시작해. 그리고 예, 우리랑 잘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이제 그 25% 바로 맞기 싫으면 뭐 25일부터 해서 며칠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말 되기 전까지 예, 굉장히 예, 열심히 뭔가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일본이 오늘 15%로 타결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19%요 정도가 국룰이라 요 안에서 결정되기 위한 어떤 카드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오늘 조금 당황스러운 건 일본이 15가 됐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총리가 뭐 개기고 이래가지고 25로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약속 대련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분명히 내재돼 있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데 밖에다 다른 나라들 경고성으로 해서 뭐 일본을 상대로 해서 25% 매길 수도 있다 이렇게 니네들 개기면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은 간밤에 15%로 결정이 됐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일본의 지출이 엄청나죠. 지금 뭐 5천억 불인가? 뭐 굉장히 큰 금액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포함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국 자동차에 대한 또 개방 뭐 수위를 더 낮춘다든지 예, 이런 걸로 타결을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 낮추는데 사실은 엄청난 미국 쪽의 투자와 또 일본 시장의 개방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밑받침이 돼서 10%를 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5인데 적어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야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일본하고 동급이거나 일본급 정도로는 낮춰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예, 지금 제가 아까 아침부터 소리 질렀던 쪽이 북극 항로 관련해서 대통령 일정이 다시 금요일날 잡혔으니까 예, 이거라도 잡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동방이 예,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KCC랑 해서 뭐 내일 모레 다른 일정이 없다고 하면 이제 부산 일정 예, 타운홀 미팅과 함께 역시 또 해수 이전과 예, 북극 항로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예, 북극 항로 쪽에 관련된 것들이 예, 뭐 예, 관세가 지금 협상이 되는 거를 보면은 예, 뭘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일본 물건이 미국 가는 게 15%죠. 예. 미국 가는 것도 15%가 아니라 일본께 미국 가는 게 15%란 얘기예요. 네. 미국께 일본 오는 건 빵이겠죠. 네. 지금 여러 나라들 협상 결과 보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오는 게 다 15에서 19%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고 일본께 그 협상된 나라들은 지금 대여섯 개는 다 제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25%가 매겨진다는 거고 미국은 어쨌든 협상을 마친 여러 나라들은 지네들 거는 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호관세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지네들이 생각하는 건 관세를 서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무역 수지의 불균형을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는 빵이고 뭐 상대방은 뭐 15에서 20 정도 지금 브라질은 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매기겠다고 이제 우겨대는 건데 어쨌든 각 나라들이 열심히 협상을 해서 지금 한 6, 7개 나라 마친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 10% 중후반 정도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어젠가 필리핀도 19% 이렇게 났던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결국 이 레인지 안쪽에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따가 요 25가 나중에 뭐 우리도 대단한 투자 또 뭐 뭔가 개방 뭐 IT 지도 뭐 반출 뭐 몇 가지 막 들어주다 보면 그래 그럼 너네도 뭐 18할래 19할래 뭐 이런 정도의 제안이 나올 것 같고 일본하고 좀 맞춰줘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엔 우리나라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뭔가를 할 테니까 일본급으로 해줘. 제가 봤을 때 일본 이하로 낮춰지기는 어려운 거고 진짜로 우리나라 그래도 다행이야라는 얘기를 하려면 일본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이너스 25였다가 지금 보합된 거 맞아요 시장? 네. 시장이 갑자기 보합이 돼버렸네.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갔다가. 자 그래요. 근데 그 15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5,500억 달러 이렇게 미국에다 투자한다 이런 급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봐선 제일 이제 충격적인 게 일본이 제일 15로 맞췄다는 얘기가 저 5,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를 미국에다가 투자한다 이거가 큰 건데 우리나라 지금 5천억 달러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를 좀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뭐 기업들 거 다 합쳐서 해도 저런 규모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10%를 어떻게 깎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금 늦게 이제 새 얼굴로 시작을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미국은 그냥 배짜라거든요. 그래서 25로 8월 1일부터 그냥 적용받고 그 다음에 천천히 협상해. 그러면 니네들만 더 뭐 관세를 세게 맞는 걸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우린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배짜라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좁아짐이 나는 거죠. 일본하고 10%더 높게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협상을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게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도 뭐 파격적인 제안과 막 이런 걸 넣어야지 15 정도나 뭐 15나 16이나 이렇게 좀 낮춰진다고 보면은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일본이 그냥 25로 맞춰졌으면 그냥 우리가 조금 부담 없이 뭐 한 20 정도 안쪽으로만 맞추게끔 뭘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일본이 가납스러운 놈들이라는 게 저렇게 맞춰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건데 어렵지만 뭔가 대단한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일본하고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일본하고 관세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우리가 맞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뭔가를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이제 소고기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알래스카 당연히 움직이고 근데 또 기대값은 지금 투영되는 게 일본이 15%니까 우리 이제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야 우리도 15에 맞추면은 지금 25 맞고 있는 거 10%좀 내려가니까 좋을 거 아니가. 자동차만 오늘 신난 거예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또 뭐 SL,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 업계 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전투전으로 몇 번 협상을 할 때도 제일 키 포인트가 자동차 관세 내려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웬만해서 못 내린다는 이런 관점이었는데 자 일본하고 저렇게 15%로 맺는 걸 보면 이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저런 저 쓸데없는 그 채팅 내용들은 좀 지워주세요. 하등 저 필요도 없는 저런 것들. 일본은 칩니다. 한국은 밥니다. 저런 거 왜 올리십니까 여기다가. 빨리 지워주세요. 바로 2, 3일 내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떻게 한 번 만나서 바로 해요.
새 얼굴들이 가서 지금 하면 뭐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야, 얼굴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바뀐 김에 한번 우리의 제안대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한 번 듣고 그냥 2+2 협상하면서 한 번에 뭐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조금은 시간. 약간 우리는 제 생각에는 진짜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는 국민 감정도 있어가지고 뭐 쌀개방 소고기방을 하는데 지금 하다못해 지금 농민단체나 이런 쪽 뭐 얘기 전혀 안 된 것 같던데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개방할게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장은 너무 다행인 게 25까지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조합불이 들어왔다는 거. 제가 아까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나기가 어려운 장인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 이 방송은 사실 지금 8시 40분부터 계속 하는 중에 이제 10시에 우리 굿모닝 작전하고 이제 같이 붙여갖고 1시간 반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다 보면 10시 전에 했던 얘기들에 대한 이제 리마인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올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솔직히 개뿔도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 장 플러스 30 됐다 마이너스 25 됐다 지금 보합되는데 뭐 이런 시장의 경로를 누가 예측이나 하고 대응이나 하겠습니까? 사실 되게 뜬금없다 할 정도 상황이죠.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2200대에서 왜 장이 안 오를까의 고민이 있었는데 자 3200대니까 마치 이제 10억 부자가 100억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1000억 부자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도 3100대에서 200대까지 너무나 다행스럽게 올라왔는데 지금 입장에선 또 고민이죠. 3,500이 안 가면 내 계좌는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기다려서 겨우겨우 뭐 본전 원전 맞춰왔는데 그래도 수익은 좀 내고 나가야 될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지금에서 뭐 조금만 뭐가 건드려줘 가지고 3,300, 3,500, 4,000 이렇게 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안 가고 짜증내니까 긴가민가 하는 상황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사실 되게 불친절해요. 갈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또 시장이 3천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거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꼭 위로 갈 것 같이럼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이 한마디로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4주 연속으로 화요일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 시간에도 뭐 약속의 화요일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12시 이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마이너스 50까지 봤던 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늘 강해 이렇게 암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 어제부로 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순진무구하게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안 먹는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약속을 왜 안 지켰어 이걸 어디 가서 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너 약속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지켰어? 화요일마다 올라간다고 하더니 왜 안 올라갔어?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플러스 불 들어왔다 또 마이너스 5 됐다가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와 함께 자 오늘 제가 관세 협상의 끝이 보인다라는 말 기준으로 해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요 정책들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어차피 주도 섹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결국 장이 정상적으로 돌 때면 뭐 이런 거 위주로 간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어제 오늘 사이에서 장이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도 사실 S&P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조정 경고음이 한창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미국 기업들도 오늘 보면 지금 선물이 아마 약세로 돈 것 같던데 미국하고 일본의 관세 협상이 어쨌든 미국한테 엄청 유리하게 타결이 된 거잖아요. 일본한테서 없던 관세를 15% 받는 거니까 거기다 투자도 5,500억인가 5,500억 원이 아니에요. 5,500억 달러를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아 막 이랬는데 또 파월 곧 물러날 것 같아 지금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물이 오히려 또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월 얘기만 나오면 아직까지도 이제 간 보는 건데 파월을 뭐 자를 수는 없죠. 어쨌든 뭐 반강제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뭐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거기 무슨 건물 짓는데 뭐 비리가 있었다 뭐다 뭐 꼬투리 잡아갖고 어쨌든 자르든지 아니면 물러나게 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 뭐 어떤 기관도 오늘 새벽발로 보니까 뭐 장기금리가 0.5%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일단 아직까지도 파월을 그냥 내친다거나 이러면은 국제시장으로는 굉장히 한번 출렁거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오늘 관련된 발언이 있자마자 미국 선물이 밀리는 거 보니까 여전히 파월의 파워는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막 밀리면 트럼프는 또 그러잖아요. 옆에 베센트도 그렇고 나는 파월을 자를 생각은 없어. 근데 사족을 붙이는 게 알아서 좀 물러나면 좋겠어. 뭐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이거에 이제 도돌이표 계속 그런 얘기에 이제 돌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끝나면 장이 오를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나면 장이 엄청나게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유리했으면 좀 버틸만 한데 일본보다 유리하기가 꽤 어려운 국면이라서 웬만큼 만족도를 갖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일본이 오늘 반응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본은 지금 되게 세거든요. 2%나 올랐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저렇게 맞더라도 그러니까 저거죠. 25 맞을 거였는데 사실 이게 조삼모사인데 미국의 무역 수지도 많이 줄어들 거고 투자도 뜬금없이 막 5,500억 달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수익 배분은 9대 1이더라고요. 참 이게 날강도라는 게 그 5,500억 불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수익이 나오면 미국이 90불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10밖에 안 갖고. 이게 너무 불공정해 보이지만 이렇게 안 하면 관세를 저렇게 못 깎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비슷한 경로를 비슷한 제한이라든가 비슷한 급의 어떤 것들이 안 나오면 관세를 어떻게 깎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저 정도로 만약 일본급을 하고 싶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가는 비행기 안에서라도 뭔가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 좀 성의를 보였다 이런 생각이 좀 뭐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25%로 그냥 맞고서 일본하고 10% 차이 나게 그냥 산업적으로 그냥 견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견딜 수 있다고 하면 견디겠지만 도저히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낮춰줘야 된다. 그러면 어딘가는 또 피해를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든 반도체든 우리나라한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적으로 좀 경쟁력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과감한 결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어쨌든 일본의 지금 반응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25% 맞을 거 15%로 낮췄다. 전 세계에서 지금 주요 교육국 중에 제일 상호관세가 낮다. 이거에 대한 반응 아닐까요? 지금 2.5%나 지수가 올라가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호관세를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기 만족이겠죠. 나중에 얼마나 미국에다 갖다 퍼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관세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맞았다 이거에 환호하는 장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결론은 버틴다고 하면 어렵다는 거고 15급 정도로 맞추면 한번 와 그러고 솟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청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을 빨리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청구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25인데 15로 낮췄어. 근데 거기에 소요됐던 어떤 기타의 또 비용들과 또 상대 극부적인 악재성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10을 낮췄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죠. 그냥 우리가 말발로 말 잘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나 관련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만족시켜가지고 깎지 못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도 출혈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거가 과연 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래도 대의적으로는 이겼어 이렇게 판단이 들지 아니면 조삼모사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좋아하지만 결국은 청구서상으로 엄청나게 비용을 치르게 됐다라고 보면은 절대 즐거운 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던 관세가 15든 25든 생겼는데 이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전부 다 이걸 관세를 가격에 반영해가지고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넘긴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고 괜찮죠. 근데 그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규모 자체가 줄어들 거고 미국에서도 대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관세 싼 나라에서 덜 올린 제품을 찾게 될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결국은 한 번 슛이 이거 지금 저렇잖아요. 일본이 이제 2.5% 올랐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15 정도로 되면은 2.5%면은 대충 한 100포인트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시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샘플 비슷한데 저렇게 올라요. 근데 진짜 쟤네들이 관세가 세계 최저급이다 이걸 갖고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뜬금없이 투자는 엄청나게 하게 생겼다. 개방도 엄청 되게 생겼다. 이걸 가지고 또 별로 이로운 장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지 그건 진짜 좀 있어 봐야지 알겠거든요. 네. 그죠? 자, 어쨌든 좀 시장은 아까보다 최악으로는 좀 면하긴 면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무슨 협상 전문가처럼 얘기 드리는 건 민폐고요, 사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걸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비율도 솔직히 알 수 없는 거죠. 16인지 17인지 이런 게 아직 우리가 제안한 것 같고서는 제 생각엔 턱도 없고요. 16이나 15가 되려면 우리도 한 5천억 달러 정도 아마 기업들 거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5천억 정도 만들어서 제안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성의껏 얘기 드리고 있고 마이크는 아마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서 듣는 분이 조절을 해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작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소리가 매우 작나요? 네, 잘 됐네요. 귀를 좀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보세요. 예. 예. 그러게요. 이제 엊그저께 마이크도 바꿨는데도 예, 소용이 없네요. 예. 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소리 질러서 얘기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볼륨도 좀 올려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주의 집중해가지고 들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 수준에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국제적인 어떤 더 좋은 걸 갖다 붙여갖고 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없는데 소리도 뭐 장이 좋아야지 흥분하고 지르지. 예. 근데 저는 오늘 딱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세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단면은 그거거든요. 아, 우리도 올 게 온다. 지금 관세 협상의 끝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사실은 뭐 시장을 위해서는 시장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도 던질 거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도 이거 카드 없이 그냥 가서 맹숭맹숭하고 오면은 아무 결론도 못 내고 그냥 25%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 막 쫄르고 쫓겨나가지고 한 5천억에 가깝게 뭔가 만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아니면 뭐 알래스카에 그냥 지금 알래스카도 일본하고 뭐 합작법인 만든다고 아까 나와가지고 우리 알래스카 뭐 철강 관련주들 제가 아침에도 메시지 드렸었습니다만 이거 뭐 우리나라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래스카 이슈는 뭐 거의 당연직이라고 볼 정도로 흐름들이 나오겠죠. 우리 지금 동양철관이니 하이스틸 같은 거 강하게 나오는 것도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 지금 뭐 40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주제 얘기하고 있어. 관세 협상의 끝이 보인다였고요. 자, 베센트 장관이 이게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인 게 시점보다는 질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될 때까지 협상이 뭐 7월 말까지 종료해야 돼 이런 거 데드라인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서한으로 통보된 게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협상이 안 되는 나라들은 그냥 서한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협상은 계속 할 건데 그럼 니네들한테 유리하겠니?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가호 협상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필리핀하고 지금 관세 협상 돼갖고 19%. 우리는 이제 아마 오늘인가 가가지고 내일 모레 관세 협상 재개인데 이거 지금 이 사람 지금 처음 가서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관련된 그동안의 것들 받아서 팔로우가 됐겠지만 어쨌든 새 얼굴로 가서 처음 하는 거라서 2+2 협상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안보실장이 들어가는 건지 산자부 장관이 들어가는 거 지난번에 산자부 장관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2+2 협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진짜 7월 말 전에 어떻게든 끝장내자 이렇게 임한다고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제한이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죠. 일본급 정도 비슷해야 일본급의 상황을 받게 될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분단 국가니까 뭐 우리나라가 훨씬 착하니까 뭐 이러니까 뭐 조금 더 봐줘 이런 거 지금 절대 안 먹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미국의 어떤 마가에 얼마나 유리하냐 이거 갖고서 단순히 평가를 받는 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한미동맹이다 뭐 한일동맹이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많이 뜯어간 순서대로 내나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70조 정도 무역 수지가 미국에서 난 걸로 아는데 뭐 그 정도 급 뭐 몇 년에 걸쳐서 다 토해나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수십 년 동안 해먹은 거 수십 년 동안 수십 년보다는 안 걸리겠지. 하여튼 뭐 자기네들한테 돌려달라는 시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계속 힘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인 거고요. 그리고 정말 쌀 쇠고기 갖고서는 솔직히 이거 갖고 몇 포인트나 깎겠어요. 이거 내준다 그래도 이거는 뭐 사실 몇 포인트 깎지도 못하는 그런 걸 것 같고. 자, 통상당국에서 어쨌든 쌀, 쇠고기, 농축산물, 과일도 그렇고 추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 농민들은 또 반대하고 있고 확대 개방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꽤 높은 그 협상 당사자였던 법무실장이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합의 비용이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대미 투자를 웬만큼 늘려도 품목관세 인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재무장관은 중국과는 다음 주에 무역회담하는데 이게 8월 1일이 경고한 시한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중국과는 협상 기한이 당연히 28, 29 갖고 안 된다고 보니까 뭔가 또 그 적용되는 것들이 좀 연장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미국의 태세 전환 뭐 이게 미국이 급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한을 보냈는데 꽤 높지? 근데 너네들이 빨리 서둘러서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서한 보낸 대로 맞아라 이렇게 지금 배짜라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참 미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난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딴 나라들하고 막 일본, 인도네시아도 뭐 5번이나 합의안 제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만나야 합의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 정권 인사로 뭐 한두 번 만났다고 쳐도 이번에 새 정부 인사가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의외로 빠른 타결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올린 거예요. 일본하고 이제 환상적인 협의를 봤다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숫자에 보시면 550 빌리언이라고 나오네. 이게 5,500억 달러거든요. 5,500억 원도 아니고 5,500억 달러. 근데 5천억 달러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아요? 이번에 스타게이트 그 예상 규모도 원래 5천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10% 더해서 5,500억 달러?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때 예상되는 게 아마 770조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5,500억 달러는 거의 800조 정도 된다는 거겠죠? 800조. 이 정도만큼 미국에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개별 단위로 해서 뭐 100억 달러 뭐 이런 정도 지금 공장 짓는데 투자하는 거 뭐 현대차 100억 달러 이 정도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전체 다 모아도 5천억 달러 수준만큼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투자했는데 여기 보세요. 90%는 자기네 거래. 투자 수익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더 환장을 노릇이에요. 투자는 드립다 일본 돈 가지고 했는데 나온 수익은 90%는 미국이 가져간답니다. 10%만 일본이 가져가고 이거 완전히 진짜 불공정해 보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쌀 거 아니에요. 한 5천억 투자하고 투자해서 나온 수익은 9대 1로 나눈다. 이렇게 할 거란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15%라는 걸로 귀결이 됐다는 얘기고 트럼프 시대라는 게 이렇게 또 무섭네요. 일기 때보다 뭐 세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무서운 결말을 계속 끌고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진짜 보면은 날강도에 어디다가 뭐 재판이라도 넣어야 될 그런 건데, 그걸 뭐 어디다 넣어서 어떻게 될까요? 예. 참 이게 어디다 얘기는 못 하겠고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속상하죠. 사실 속상할 일이고. 자, 요렇게 좀 말씀 올리면서 자, 그다음 페이지는 뭐였느냐. 자, 지금 이거까지 한 수 더 뜬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속보로다가 알래스카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LNG 합작 투자 한다더라.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를 낮춘.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낮춘 거 25에서 15가 왜 됐냐. 5,500억 불 투자. 그리고 LNG 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합작까지 하고 또 뭐 농산물, 자동차 이런 거 이제 개방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약간 비슷하지 않으면 이거 10%를 못 내린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뭐 안 내리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안 내리면 그냥 또 산업적으로 재앙이죠. 25를 맞아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저게 다른 나라 지금 뭐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다가도 딱 보게끔 한 거예요. 저렇게 해서 니네들 조바심 내서 저거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안 껴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 포인트 낮춰야 되는데 알래스카 그냥 뭐 LNG 나오면 나중에 많이 사줄게 이걸로만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투자의 단계로 해서 뭐 캐내고 그 관 깔고 이런 것까지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죠. 지금 제가 봐서는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막 머리도 아프고 이거 제가 머리가 아프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근데 시장 쪽에서는 이걸 다 그냥 아이디어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냉정하게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해야지 비슷한 수준의 관세로다가 결론이 난다고 보면 일본이 저렇게 하겠다고 한 거랑 비슷한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 관련해서 강관이라든가 이런 것 쪽 흐름이 강하게 올라간 게 뭐 그런 이유겠죠, 당연히. 자, 뭐 제가 뭐 협상에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일본의 사례가 반면교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카드로 뭐 자동차 관련된 것도 있지만 알래스카 LNG 뭐 개발 참여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도 강한데 뭐 일부 검역 완화 지금 뭐 사과 같은 거나 이런 게 우리나라 검역 절차가 되게 어렵긴 하던가 보더라고요. 딴 나라 비해서는 되게 이제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완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지도 반출 이런 것도 좀 허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다 세부 리스트로 가면 뭐 0.5%쯤 깎아줄게 뭐 이런 거 아마 리스트에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 우리가 요구할 건데 니네가 이런 거 들어주면 0.5, 0.3, 0.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들어줄 때마다 낮춰줘서 15까지 낮추려면 10% 낮추려면 이런 정도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네. 뭐 이런 좀 우울한 얘기만 해드려서 오늘 좀 죄송하네요.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그 간밤에 반도체가 좀 별로 안 좋았던 거는
예, 스타게이트가 뭐 생각보다 좀 진척이 없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근데 뭐 물론 그거 나오고 나서 오픈 AI가 4.5기가와트급의 뭐 데이터 센터를 또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머스크가 맨 처음에 그 수장으로 있을 때 그 트럼프랑 친할 때 이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니네가 뭔 돈 가지고 할 건데 뭐 이런 얘기 했었던 옛날 기억이 나는데 몇 달 전에 결국은 지금 뭐 의견들이 좀 뭐 트러블이 있는지 어떤지 네. 얘기들이 하여튼 좀 뭐 생각했던 것만큼 속도전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러니까 간밤에 뭐 엔비디아도 빠지고 예. 마이크론도 한 3.5%인가 빠지고 뭐 이렇게 예, 움직임들이 좀 예, 더디게 예, 상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버블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우리도 빠지려니까 뭐 조정 받으려니까 이런 걸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양도세 그 기준이 원래 50억으로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10억으로 하면서 뭐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추경도 하지만 너무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까 세금으로 다 약간 벌충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도소득세 내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건 뭐 또 일각에서는 이러면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 또 거기다 증권거래세도 좀 올린다고 하니까 또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분리과세도 생각만큼 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 유야무야 돼서 그냥 없어졌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은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실패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혜택 받는 기업이 결국은 뭐 적어서 결국 폐지했다. 10년 전에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도 막 얘기는 막 터져 나왔는데 지금 또 뭐 며칠 사이에 보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또 쑥 들어와서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 다행인 건 메커스가 저는 원래 SK가 좀 손을 들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고 메커스 같은 경우가 어저께 3년에 걸쳐서 200만 주씩 600만 주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메커스가 원래 지분이 좀 그 자사주 지분이 많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표면적으로 보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메커스 정도지만 어쨌든 손을 들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뭐 부국증권이니 뭐 인포바이니 그 자사주 좀 많이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하루짜리더라고요. 오늘 되니까 또 바로 그냥 별로 없었던 일 비슷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움직임 없고. 그리고 와 아까 풀무원 세게 올라가니까 우양이 올라가는 그림. 네, 지금 뭐 냉동식품류 이게 K푸드 쪽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 뭐 두부, 풀무원 또 뭐 냉동 핫도그, 우양 이런 것들 움직임으로 강세 종목군들이 나오는 것도 질문 좀 올려주세요. 질문을 좀 올려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답을 드릴 만한 질문을 좀 올려주질 않으셔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저 좀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LG랑 피리온사가 어저께 그 MPO를 이제 주고받는다 이래가지고 관련해서 어제 피리온사 관련주들 어제 되게 세게 올랐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송전망이 없대. 우리는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전라도라든가 이런 쪽에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전기는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막 그 해상 풍력까지 해서 태양광 쪽이 엄청 많은데 여기 수도권에다가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 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새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게 해상을 끼고서라도 어쨌든 초고압 직류 전선망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든 전기 일로 빨리 보내야겠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이율 배반적인 게 얼마 전에 알리백 산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공장을 일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에너지 만드는데 옆에다가 와라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러면 뭐 그만큼 직류 전선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전기는 꽤 발생을 하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원전 9기니까 이게 거의 9기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원전 하나가 보통 1기가와트급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막 전기 엄청나게 쓸 때 보면 93기가와트급 정도 전원이 막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남는 전력이 한 9기가 된다, 뭐 10기가 된다 이런 정도. 아주 더워서 되면 5기가 정도 밑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캐파는 한 110에서 120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력으로 최대치로 쓰고 있는 건 90 정도 내외인 것 같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늘어나면 얘네들이 하나당 뭐 1기가와트급 이렇게 막 써버린다 그러면 금방금방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권역별로 이번에 울산에 하나 짓습니다만 그거 꽤 큰 급이거든요. 이런 것 포함해서 전국에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내겠다는 얘기는 AI 데이터 센터만 해도 제가 봐서 미래로 봐서 뭐 10기가 이상 쓰는 급의 새로운 인프라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결국은 전기에 대한 이제 원활한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지금 11시 임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엔시스 아까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저는 원래 도엔시스가 32,000원짜리였잖아요. 오늘 요새 이제 신규 종목들의 폼을 보면 50 정도에서 한 70 정도 사이가 적정하다고 봐요. 지금 요새 이제 상단으로 대부분 결정이 돼요. 아까 그 50 잡으면 48,000원이고 70 잡으면은 한 52,000원 정도 나올 건데 아까 보니까 초반에 5만 한 6, 7,000원 해갖고 5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니까 도엔시스가 47,000원급인데 아까 제가 57,000원 할 때 제가 이거 오바라 그랬어요. 우리 방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아니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50에서 70% 보니까 한 48,000원 정도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그 정도가 저는 적당해 보이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최근에 신규주들 본 결과 보통 50에서 한 70% 요 정도 사이가 적당해 보였다.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해요.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요 정도 급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어저께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SMCG 살짝 마이너스 심하게 났다가 플러스로 돌았네. 그래도 어이구야. 저 녀석 어제 조금 좋았다가 말았는데 조금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화장품 용기에 대한 뭐 기대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시장은 뭐 마이너스 20 됐다 플러스 뭐 났다가 지금 뭐 시장 지금 엄청납니다. 터져 나오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뭐 엄청나게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국문인 작전 6부 순서 6부장 김동엽입니다. 11시까지 지금 이어갔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면 뭐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괴로워 뭐 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이 수급이 달라요. 거래소 쪽은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샀거든요. 선물도 좀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늘 뭐 빠진 지수 비슷하게 개인만 열심히 사고 기관 외국인들 700억대 지금 팔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수 그림이나 색깔 자체가 조금 다를 거다 이런 관점이고 상대적으로 아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셀 거다 이런 관점이고
이따가 오후에 봐서는 저는 글쎄요. 이걸 이제 우리 시장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저렇게 생각드려요. 예, 단적으로 보면 우리도 일본 따라가기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보면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 오늘 솟았는데 2.5%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마냥 그러니까 일본만큼 못할 것 같아서 슬퍼요라고 하면 떨어질 장이고 일본하고 맞춰간다고 생각하면 굳이 떨어질 장은 아닌 거거든요. 예, 오히려 좀 기회 요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따가 오후에는 저는 지금의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뭐 강보합 이상장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제한적이지만 뭐 질문 올려주신 거를 숙대 해석해서 몇 가지 내용들 올려주신 것과 또 궤를 같이 해서 내용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얘기가 뭐가 있나? 한번 있어봐. 또 있나? 아 있구나. 전 국민 AI 교육 시킨답니다. 내년부터. 네, 이거 뭐 AI 교육 관련주 뭐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화관 티켓 6,000원 할인권.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영화관 오래간만에 가서 15,000원 주고 봤는데 이게 6,000원이 반값 할인이라고 명분이 붙었던데 하여튼 뭐 450만밖에 안 풀리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한 번씩 보라고 하려면 한 2천만 장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6,000원 할인해주는 건이 풀린다고 해서 아까 CGV가 예 난데없이 막 수혜를 받아서 예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렇죠? 네. 자 이런 것들 상황까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네, 요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그 리포트는 RFICC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CTK 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던데 이게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뭐 화장품 플랫폼 쪽인데 요거가 자리가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다가 잠깐 튀었어요. 예, 위로 튀었는데 지금은 뭐 샀던 가격 비슷하게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사고 나서 바로 한 7, 8%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은 오늘 뭐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지금 기대값도 많이 낮아져 있긴 한데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젤렌스키가 또 한 번 러시아랑 뭐 회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살짝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뭐 내용들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뭐 상대적인 건데요. 예, 이번 4월 달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시장에서 못 드셨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이제 포인트가 뭐 이빠른 사람들이 막 5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거에 20년 전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5천 보내겠다고 얘기했다. 네. 뭐 새삼스럽진 않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물론 증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남다르고 정부와 또 입법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나온 거죠. 어제 하락할 때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왜 대출주 양도세를 기준을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만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50억 뭐 이상 배팅하는 사람들은 알겠는데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결국 연말에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억 이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이제 과세 대상자를 뭐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 생기면서 내릴만 하니까 또 하나 이제 구실로 얘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정부가 이제 막 그 입법부랑 해서 뭐 밀어붙이는데 이게 하다 보면 우리가 관세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뭐 낮아질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이제 개인 투자가를 위해서 뭐 나중에 표를 위해서 뭐 내년도에도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위해서 막 밀어붙인다라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기대하거나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뭐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대중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기업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게 더 좋은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계를 향해서 막 서슬퍼렇게 막 옥죄는 듯이 막 하는데 나중에 사실 하다 보면 이게 뭐 형 동생 하다 보면 진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막 개인 투자가한테 매우 이로운 방법으로 뭔가 추구하는 것 같아 이러는데 이게 다 될 것 같아도 하다 보면이라는 내용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수위가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과거에도 많았고 이번 정부도 결국 보면은 아주 뭐 AI처럼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 최선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이해관계 없이 밀어붙인다 이러기에만 기대하기에는 이 정도 지수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는 아직도 멀었어 이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도 감지덕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한 8,900을 이번에 올랐지? 근데 한 거는 대통령이 몇 번 얘기한 거랑 상법 개정 하나 된 건데 상법 개정에 맞춰갖고 기업들이 지금 뭐 움직이는 거 있나요? 사실? 어제 메커스가 자사주소가 손든 거 말고는 냉정하게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를 바꿨는데 이게 하나 했으니까 속도감이 붙을지 안 붙을지 아직은 조금 모르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나중 가면 어차피 좀 하느니 마느니 하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들도 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뭐 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신을 못 가졌던 전례들도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오른 게 너무 다행스럽긴 한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3,200까지 꾸역꾸역 올려왔어. 사실 개인들의 플레이가 올려온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뭐 시각들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와 그러면서 올라온 면들이 큰데 지금도 이제 개인들이 막 포모 현상이 약간 느껴지면서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욕구들이 또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받치고 있는데 왜 안 올리고 왜 법안 빨리 통과 안 시키고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2,200~300에서 3,000 올라오고 3,100~200까지 올라올 때는 그냥 내 역할이 없이 그냥 올라오니까 땡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라고 막 이제 막 성화는 하고 싶은데 막상 생각한 만큼 잘 안 가고.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시장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5천 간다고 대통령 얘기했거나 국회에서 5천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5천을 갈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기대값을 완전히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200 정도의 지수라는 건 저도 한 30몇 년 지수 시장을 봐왔지만 굉장히 높은 지수예요. 지금 지수가. 이게 낮은 지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국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낮다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지수도 아니었겠죠. 낮은 거 아는데도 지금 이 상황인 거냐, 이 상황인 거잖냐 이런 거지. 우리가 뭐 몰랐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시장이 이 정도만큼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제 여전히 배고프고 아직까지 뭐 내 계좌가 정상화됐거나 또 안 올라온 섹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내 계좌가 좀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충분치 않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3,500 내지 4,000까지 만들어져서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지향점은 있는데 계속 말씀 올리지만 개인들이 미쳐서 팔짝 뛰는 시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장은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네. 지금 짜증은 나도 이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채팅창에 아우 국장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셔도 막상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으니까 팔고 나가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가서 해야지 이런 분들이 별로 있냐고요? 없죠. 생각보다. 그냥 욕하면서 있는 거죠. 욕하면서 드는 막장 드라마처럼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계신 거고 밀리면 에이 더럽다 이러고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3천은 잘 안 깨질 것 같고 정부의 계속된 의지는 어쨌든 4천 이상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도 사실 욕하면서 왜 빨리 안 올려 이러면서 계속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아이쿠, 풀머니요? 개별 종목 질문은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풀머니 오늘 뭐 유난히 돋보이는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죠. 뭐 풀먼하고 오늘 우양 같은 거 지금 동방강세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결국 뭐 미국 쪽에서 K푸드에 대한 인기 이런 걸로 대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동김밥하고 냉동 핫도그가 그렇게 잘 팔린다면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데켄이라고 데케온 캐데온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도 여러분들 김밥 먹는 장면하고 그 농심 사발면 뭐 라면 먹는 거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인기에 더 편승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여자 아이돌 3명이 중간에 막 밥 먹는 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김밥하고 떡볶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본 화면에는 라면하고 김밥은 나왔거든요. 그게 또 하나 이제 신드롬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캐데언이죠. K-팝 데몬 헌터스 그게 파장이 꽤 큰 건데 오늘 물론 이제 내려갔지만 YG 플러스의 강세 그리고 스튜디오 미래의 또 꽤 높은 상승 또 뭐 엔터 주식들의 또 상승에도 일조가 된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 이제 김밥류라든가 뭐 냉동 핫도그 이런 것 쪽에 또 미국 뭐 시장 중심의 흐름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질문이 너무 좋고 재밌다고요?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는데 지금 자막도 깔끔해서 보기 좋다. 어떤 자막이? 하여튼 개편을 하니까 아주 굿이라고요? 뭔 개편이 있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편이 뭘 얘기하시는 건지. 우와, 야 그래도 야 극적으로 살아나는구나. 아 고맙다. 야 이게 올라가네. 야 어떻게 올라가지?
아, 다행이네. 그나마. 자, 네. 자, 지금 상황들 속에서 뭐 지수는 코스닥은 4포인트, 코스피는 보합에서 한 3, 4포인트 마이너스 났다가도 또 뭐 부합을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녀석, 고민을 엄청 만들어. 고민을 일으키는구만, 아주.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구문리 작전 6부 순서에 한 10분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질문 마저 좀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지금 장중수급 잘 보는 방법이요? 그거는 그냥 여기 제가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화면 보고 꾸준하게 그냥 뭐 팔로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아까보다 뭐 선물이 좀 늘었다. 외국인 선물이 더 늘었네. 아까 1600개 막 이러다가 이런 것들 시간대 동향으로 해서 보시면서 추세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장중수급은 보통 이렇게 회사들마다 HTS마다 이렇게 수급 주체별, 뭐 투자자별 매매 종합하면 매매 종합이라든가 이런 거 수치가 계속 변하는 화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쓰시는 화면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계속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유예라고 했지만 바이오 관세가 매겨졌나요?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1년 유예라는 말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관세가 안 매겨졌는데 유예가 1년일지 1년 반일지 아직 뭐 썰만 돌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다고 얘기만 나온 거지 했냐고요. 그게 관세를 때리고 나서 1년 정도 유예가 아니라 뭐 처음에는 10%로 하고 1년이 지나면 뭐 100을 할지 200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냥 추측하는 내용들만 잔뜩 나오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다 썰이에요. 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트럼프 얘기 한두 번 바뀌는 거 보셨어요? 합니다라고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했다가 그 다음날 유예도 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해야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발. 안 하는데 이미 하잖아 이렇게 넘겨짚어서 얘기하시지 말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다 시장에서 추측으로 때리고 있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다행이네요. 자동차가 수익으로 돌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이게 저거예요. 지금 관세 쪽에 이제 일본을 보고 일본급으로 되면 우리 사실 이제 자동차 지금 25% 맞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15로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의 상대적인 또 반대급부적인 비용 지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은 뭐 일본장이 막 그러고 와우 대단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계속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 올렸듯이 자주 조삼모사다. 이게 지금 관세를 뭐 두들겨 맞는 것도 솔직히 안타깝고 승질날 일인데 무슨 많이 맞았다가 좀 깎아주니까 좋아한다? 되게 웃긴 거죠 사실. 25 맞는 건 괜찮고 뭐 그건 안 되고 15 맞는 건 괜찮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의 우격다짐으로 인해서 없던 관세가 15 최소 지금 일본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생필판국인데 그것도 우리가 매우 큰 지출을 해야지만 아니면 많은 양보를 해야지만 생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엎어치나 뒤치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슬플 수도 있고 상대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쯤으로 시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 가능성이지. 뭐 개방했다도 아니잖아요. 우리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거. 근데 뭐 미국산 사과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사과 그 절대 금액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 뭐 예, 사과를 얼마나 많이 드셔서 그게 뭐 몇천억 수준은 아닐 거고 예, 우리나라 사과가 맛있으면 미국 사과 아무리 들어와서 뭐 그런 건 이제 저기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사과 주스 만들 때 많이 쓰겠죠. 뭐 미국 사과가 쌀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맛을 보고 질을 보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 사과가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개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도 그렇고 뭐 소고기, 소고기 질기고 맛없는 30개월 이상 거 그냥 안 먹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도 러시아랑 무슨 벨라루스인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30개월 미만을 주장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 식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질기고 나이 든 거 들어왔다고 이렇게 브랜드가 붙여져 있으면은 스티커 붙여져 있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죠. 예.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성비로 접근을 하자고 치면 안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카페 같은 데서는 미국사가 많이 써서 갈아 넣고 설탕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 사실 뭐 가공류로 이렇게 수입되는 뭐 미국 사과가 아예 원천적으로 안 들어오면 몰라도 들어오면 뭐 산업적으로 이렇게 대용량으로 쓰는 쪽으로는 또 어차피 쓰게 되겠죠. 근데 그 절대 가지고 비교해 보면 관세를 깎는 게 그런 거 허용해주고 좀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우리 셈법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짜잘한 거 몇 개 붙여가지고서 우리가 제한입니다 이렇게 넣겠죠. 예. 자, 그 외에 뭐 위쪽에 질문은 지금 많이 없으셔가지고요. 예. 지금 뭐 한 3,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뭐 바로바로 질문 주신 것이 있으면 답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참 익사이팅하게 뭐 플러스 30이 됐다가 마이너스 25가 됐다가 지금 마이너스 8이 됐다가 또 보합이 됐다가 막 장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루 종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끝에 종국에 가서는 우리 시장도 일본과 비슷한 결론이 날 거라고 보면 굳이 뭐 시장이 제가 봐서 뭐 넘겨짚어 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비용이나 지출이 너무 크니까 슬프다 이렇게 넘겨짚어서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일본 지금 오늘 니케이 지수의 반응처럼 우리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봐선 뭐 증시 공학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일본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일본하고 유사하게 맞춰라. 이게 뭐 일단 지상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20 이상으로 받게 되면 그것도 문제다.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한국이 성의가 부족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러 경쟁 국가의 경합도를 생각해 보면 관세를 우리만 독보적으로 덜 낮추는 건 어쨌든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 정도 뭐 수준에 맞추려면 이제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지출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나중에 생각해 볼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파월은 해임은 못하죠. 법적으로 잘못이 생겼다고 하는 거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게 법적인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해임을 못한다라는 게 중론이니까 여전히 못하고 일단 더 못하는 건 파월이 그동안 해온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해임을 한다고 하면 국제 시장이 한번 되게 철렁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론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현행법이 아닌 이상은 못한다고 보는 건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제스처를 할 때마다 시장이 안 좋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 뭐 실제 자르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르겠다. 아니면 이제 대타 다음번 할 사람 내년 6월부터 할 사람을 미리 이제 옹립을 해가지고 괜히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피상적으로 보면 지금 미리 뽑아놓은 놈이 뭔 소용이겠어요. 내년 8월, 6월인가 5월까지 할 사람은 어차피 있는데. 근데도 이제 미래를 보면 결국 또 이 사람으로 바통이 이어질 거니까라고 하면서 힘의 균형이 조금 무너질 거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누군가 대타로 다음번 할 사람 미리 정했어 이러면은 날이 가면 그래서 어쨌든 파월의 입지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뭐 파월을 안 쳐다보고 이제 새로 될 사람 이렇게 볼 게 될 거고 시장은 계속 이렇게 트럼프의 전략은 제가 봐선 그래요. 계속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이 지겹게 만드는 거지. 날 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 제 생각에 8월 9월 되면 아유 지겨 8월 파월을 자르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이 나올 때쯤 되면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이게 결국 이제 시장의 반응을 계속 떠보는 거거든요. 예. 시장이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안 좋게 나오면 결국 실행을 못 하는데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이거 하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하죠 이 사람은. 이 법적인 거 뭐 다 따져봐가지고 너 나가 빨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 이제 되게 무뎌지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네 오늘 굿모닝 작전 6부는 요 정도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뭐 시장은 왔다리 갔다리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 편인데, 글쎄요, 저는 뭐 일본의 하여튼 전례대로라고 하면 아직 남아있는 카드는 있다라는 거고, 우리 시장의 관세 협상 분위기가 뭐 일본하고 그렇게 사뭇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도 생겨날 것이고, 시장의 반응도 일단은 조삼모사지만 일단은 비슷하게 15 정도 내외로 만약 타결이 된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100포인트짜리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일 또 만나 뵙길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줄이겠습니다. 이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